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XORNet ImageNet Classification Using Binary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라는 논문이고요. 처음에 이제 이 스터디 모집할 때 소개받았던 논문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인트로덕션, 그리고 조금의 백그라운드, 바이너리 웨이트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리고 트레이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성능은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소개로 먼저 요약을 드리면은 이제 CNN을 기반으로 한 이제 리코그니션 시스템은 메모리랑 이제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많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249MB나 되는 이제 파라미터 크기를 갖고 있고, 이제 1.5 빌리언 번의 이제 하이 프리시전 오퍼레이션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논문의 저자들은 바이너리제이션을 통해서 그 속도를 올리고 이제 웨이트 크기도 작게 만들면서 이제 어큐레이트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FP32는 이제 보다 이제 비트 수는 이제 32개의 비트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하나의 비트로 줄어드니까 대략적으로 32배만큼 작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컨볼루션이 곱하기가 빠지고 에디션과 그러니까 더하기랑 빼기로만 구현되면서 약 2배의 성능이 속도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고, 이제 이것이 전체적으로 바이너라이제이션이 네트워크에 적용되면서 총 58배의 스피드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너리제이션 방법을 자세히 보기 전에 하나 이제 백그라운드로 컨볼루션이 이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은, 이제 컨볼루션이 이제 RGB에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 이제 특정 윈도우만 가지고 이제 그 윈도우와 필터의 곱셈을 이제 모두 더하는 형식으로 이제 모두 구하는 함수가 컨볼루션인데요. 이제 그것을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 하나의 윈도우를 컬럼으로 길게 펼쳐서, 그리고 모든 윈도우를 모두 로우 방향으로 연결해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의 필터와 여러 개의 윈도우를 곱해서 하나의 채널 이미지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컨볼루션이 필터와 윈도우를 컬럼으로 만든 것의 다 프로덕트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전제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이제 뒤에 논문이 모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웨이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모든 웨이트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로 이제 근사를 하고, 근데 이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그리고 스케일링 팩터 알파를 써가지고 한 컨볼루션 필터를 알파 베타의 모양으로 이제 근사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아스텔크가 이제 컨볼루션인데, 이제 인풋 i를 이제 필터 w로 컨볼루션 하는 것을 이제 바이너라이즈드 웨이트를 가지고 컨볼루션 하고, 거기에 이제 스케일링 팩터 알파를 곱하는 식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합니다. 그럼 이제 옵티멀한 이제 이게 오타네요. 비스타고요. 이제 비스타랑 이제 알파 스타를 찾는 방법은 이제 요 웨이트와 가장 거리가 가까운 이제 알파 곱하기 b를 찾으면 되겠고요.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간단히 이제 미분한 것이 0이 되는 이제 비스타와 알파 스타를 찾아보면, 이제 식을 쭉쭉쭉 따라가면 비스타는 웨이트의 사인, 그리고 알파 스타는
이제 웨이트의 L1 놈의 이제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B가 sin W, 알파가 이제 L1 놈의 평균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엑소노멀 네트워크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웨이트만 바이너라이즈 하는 게 아니라 인풋도 바이너라이즈를 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W가 알파 B의 형태였으면 여기서 인풋 X까지 베타 H의 형태로 어프록시메이트 하고 이제 H와 B는 모두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미니마이징 하는 이 로스를 거리를 미니마이즈 해가지고 이제 최저값을 찾았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최저값을 찾게 되는데요. y를 x랑 w의 그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c를 h와 b의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하면은 앞에서 푼 문제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풀린 옵티멀한 값을 이제 계산해 보면 c 스타는 이제 sin x 그 다 엘리먼트 sin x와 sin w의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 되고 멀티플리케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감마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감마는 이제 절대값 x 그리고 절대값 w의 평균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저자들이 x랑 w는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것을 x의 L1 놈의 평균 그리고 w의 L1 놈의 평균의 곱이라고 근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바이너리라이즈 하면은 밑에 그림과 같이 되고요. 근데 이제 저자는 이제 이렇게 인풋 바이너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위에 요 그림과 같이 인풋 바이너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이제 윈도우끼리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inefficient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efficient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기존의 컨볼루션이면은 오른쪽은 이제 저자들이 제시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채널 와이즈로 미리 절대값에 그러니까 L1 놈의 그러니까 채널 방향으로 이제 미는 에버리징을 한 A라는 매트릭스를 구하고 그것을 이제 그 윈도우 하나의 이제 필터의 크기만큼으로 이제 나눠주는 K라는 새로운 윈도우를 만들어서 이 A랑 A에다가 이제 필터 K를 이용해서 컨볼루션을 하면 결과가 똑같은데 이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지 하나의 윈도우를 컬럼으로 바꿔가지고 컨볼루션 하는 방식을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 컬럼을 컨볼루션한 결과는 이제 여기서 필터 사이즈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필터 사이즈가 2x2라고 이제 했을 때 이제 1부터 2, 4, 5, 7, 8, 10, 11의 절대값을 전부 더하고 평균을 구하면 아까 앞에서 베타가 x의 L1 놈의 평균이었으니까 이제 그 베타 1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오른쪽에 저자들이 좀 더 에피션트하다고 말하는 방법을 보면은 이제 A의 윈도우가 컬럼으로 바뀌면 이와 같이 되고 이것을 컨볼루션 제가 다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표현했는데 컨볼루션 하면은 이 각 엘리먼트들의 더하기 곱하기 이제 4분의 1이 됩니다. 두 개가 이제 같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논문에 없지만 얼마나 효율적이 되는지 논문에 없어서 계산을 해봤는데 오리지널 컨볼루션은 여기서 W와 H는 필터 사이즈가 되고요. W 아웃과 H 아웃은 이제 아웃풋 이미지의 사이즈가 되는데 오리지널 컨볼루션은 C 곱하기 W 곱하기 H 빼기 1개의 썸 그리고 하나의 멀티플리케이션이 필요한데 이게 총 W 아웃 곱하기 H 아웃
개의 픽셀이 생기니까 그것을 WR 곱하기 Hout 배 해줘야 되고요. 저자들이 efficient하다고 말하는 방법은 이제 C-1 이제 이와 같은 sum 그리고 이만큼의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A를 얻고 그 얻은 A를 이만큼의 sum 그리고 하나의 멀티플리케이션 그리고 아웃풋이 이만큼의 픽셀이 되니까 곱하기 이만큼 해서 컨볼루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sum이 채널 개수만큼 이제 원래 필요했던 썸보다 채널 개수만큼 이제 C분의 1만큼 곱한 만큼 덜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은 2배만큼 더 하게 됩니다. 제가 멀티플리케이션과 이제 썸이 얼마나 계산하는데 자원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만큼이 되면 더 효율적이다라고 저들이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것을 표현하면은 채널 방향으로 절대값들을 다 에버리지 한 게 A가 되고 그것을 이제 민하는 필터 K 가지고 컨볼루션 한 게 베타들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과 웨이트를 전부 바이너라이제이션 한 컨볼루션은 인풋의 사인 그리고 이제 웨이트의 사인을 엑스노와 이제 비트 카운트 지난 시간에 발표 내용 중에 있었는데 엑스노와 비트 카운트로 이제 컨볼루션 하는 결과에다가 K 알파를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로 이제 곱하면은 근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네트워크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중간에 아까 바이너라이제이션 한 웨이트를 바이너라이즈 그리고 혹은 이제 인풋을 바이너라이즈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때 이제 그레디언트는 이제 요 틸다가 붙은 것이 바이너라이즈 된 웨이트라고 하면은 요 체인 룰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그 WI 틸다 바이너라이즈 된 웨이트가 n분 이게 알파였죠. n분의 1에 에런 놈의 n분의 1을 곱한 것 알파 곱하기 b가 되고 이것을 미분하면은 n분의 1 플러스 이제 사인 함수의 미분 곱하기 알파가 되는데 이 사인 함수의 미분은 이제 많은 BNN들이 하듯이 이제 이것으로 근사한 방법으로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이제 트레이닝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이제 기존의 이러한 컨브, 배치놈, 액티베이션, 풀링 하는 순서로 이제 CNN 블럭을 구성하면은 그 정보의 로스가 손실이 너무 많아서 여기 엑소노 노얼 넷에서는 일반적인 블록처럼 구성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블록 순서로 구성하게 되는데 그 블록 순서가 배치놈, 바이너리 액티베이션, 바이너리 컨브 그리고 풀 하는 순서가 되는데요. 이제 이런 순서로 구성한 이유로 든 것은 이제 바이너리 인풋에 풀링 하게 되면은 이제 리저팅 텐서들이 그냥 다 대부분 플러스 1의 값을 갖게 되고 마이너스 1은 거의 없어지는 그러니까 정보가 의미가 없어지는 텐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제 바이너라이제이션 하기 전에 인풋을 노멀라이즈 하면은 이제 인풋이 센터가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제로로 이제 0에서 이제 스레스홀딩 하는 것이 인포메이션 로스를 덜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넘, 액티베이션, 컨브, 풀링 하는 순서로 CNN 블록 하나를 구성하게 됩니다.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하면서 바이너라이제이션 이제 트릭을 이제 백워드 패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그걸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컨볼루션이 두 매트릭스의 다 프로덕트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백프롭 할 때
그레디언트도 이제 다 프로덕트 형태로 표현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이 GED 백워드 들어오는 그레디언트라고 하면은 그 그레디언트와 X의 이제 다 프로덕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아까 웨이트라고 생각해 보면은 앞에 문제와 똑같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그레디언트를 바이너라이제이션 하면은 트레이닝 속도를 훨씬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제 바이너라이제이션 말고 K-bit 퀀타이제이션도 이제 가능한데 이제 퀀타이제이션은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하면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능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면은 이제 스피드업은 이제 기존의 컨볼루션은 이만큼의 오퍼레이션이 필요한데 바이너리 컨볼루션은 이제 동일한 개수의 여기서 이제 프리시전 오퍼레이션이었으면 이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과 그리고 알파를 곱하는 n-i번의 논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필요한데 이제 CPU 한 클럭에 이제 64개의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C 곱하기 이제 NW 플러스 64분의 64 곱하기 C 곱하기 NW만큼의 이제 스피드업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제 그래프에서는 이제 이와 같이 표현되고 있고요. 레지넷에 비해서 이제 58배의 스피드업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도 면에서 이제 성능을 살펴보면은 이제 위쪽의 그래프는 기존의 이제 바이너리 커넥트나 이 논문이 나오기 전에 나온 바이너리 커넥트나 바이너리 넷과의 성능 비교인데 이제 파란색이 이 논문에 나온 이제 바이너리제이션 방법이고 이제 까만색들이 이제 바이너리 커넥트나 바이너리 넷 부분인데 이제 갭이 꽤 크다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알렉스넷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여기 BWN은 이제 웨이트만 바이너리제이션 한 거고 엑스노넷이 이제 양쪽 다 인풋과 웨이트 양쪽 다 바이너리제이션 한 건데 이제 BW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이 풀 프리시전 알렉스넷과 이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깊은 이제 레즈넷 같은 것도 바이너라이제이션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제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프리시전 네트워크보다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근데 엑스노럴 넷은 이제 꽤 크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지만 이제 바이너라이제이션 됐다는 걸 감안하면은 이제 괜찮은 성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실험한 부분이 이제 알파를 앞에서 계산한 값을 사용하지 않고 네트워크가 알아서 학습하게 하면은 성능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제 만약 스스로 학습하게 하면은 성능이 크게 저하됐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 스트럭처를 바꾼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B가 배치놈, A가 액티베이션, C가 컨볼루션, P가 풀링인데 이제 저자들이 이제 제한한 구조를 따라가야 이제 성능이 나옴을 이제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션은 이제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다시 말하게 되는데요. 이제 네트워크 사이즈는 32배 줄이고 스피드는 58배 이제 올렸고, 그리고 이제 모든 바이너라이제이션 논문들이 말하는 이제 인퍼런스를 이제 뭐 CPU나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할 수 있고 이제 리얼 타임에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